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인데, 대종경에 나와 있는 선악발현의 원인, 전문입선의 공능, 내정경, 외정경, 무위선법 이 네 가지 본문을 갖고 해보겠는데, 이것이 원래 그 대종경 초안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축약돼서 나와 있는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선악 발현의 원인,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했고, 선악의 인품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대종경 수행품 30종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우리 인성교육을 하는데 인성에 관해서 설명을 하신 본문인데, 보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이 원래가 없는 것이 성품짜리는 없으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습관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란 건 인성이 생겨나니 그렇게 사람의 인성이란 선악이 있는 건데 그는 원래는 없는데 선악이 생겨나니 어떻게 생기냐면 습관은 당인의 처음 한 생각이 처음에는 당인이 한 생각이 좌우의 인연에 응하고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게 항상 두 가지가 처음에 자기 한 생각과 그 다음에 좌우의 인연이 합쳐져서 습관이 된다. 가령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이 도량에 와서 스승과 동지들을 만나고 그랬거든요. 법과 규칙을 지켜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대들이 공부에 발심하여, 그러니까 이게 자기 첫 생각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도량에 와서까지는 자기가 한 거죠. 자기가 온 건데 스승과 동지를 만나고 법과 규칙을 지킬 때 이거는 이제 좌우 인연에 응하는 거죠.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투르고 맞지 아니하여 감내하기가 어려우나 그 발심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 계속하면 차차 마음과 행동이 익어져서 필경에는 힘들이지 아니하고도 자연히 골라지게 되는 이것을 습관이라. 습관이라는 건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2년하고 이렇게 응하고 하는 사이에 딱 굳어져서 습관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좌우 인연을 따라 자기 한 생각이 좌우 인연을 따라 습관되는 것은 선한 습관도 악한 습관도 원리는 똑같다. 선한 일에는 습관되기가 어렵고 선한 일은 잘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악한 일은 습관되기가 쉽고 우리가 게으르서 안 되는 걸 습관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서 선악이 있어지나니 이제 선악의 이제 습관이 있어지나 습관이는 어찌해서 이루어지는가? 첫째는 당인의 처음 생각에 여기 한이란 말은 이제 원래 경전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없던 말인데 한 생각이 있는 것이요. 다음에는 좌우의 모든 인연에 있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처음에 한 생각과 좌우의 인연이 이렇게 그린 것이다. 가령 제군이 공부에 발심하여 처음으로 수도도량 장소에 온 것은 처음 한 생각이라 이거죠. 누가 시켜도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온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보았더니 서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인이가 여기를 왜 왔냐?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거지. 누가 오기 싫으면 죽었는데 물론 이제 오빠가 추천을 했겠죠. 추천을 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오빠는 믿을만 하지. 뭐 나쁜 일 시키겠나 하고 온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 오빠가 아무리 시켜도 하기 싫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오빠를 추천 따라 왔단 말이죠. 오고 보니까 수도에 온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좌우 인연이라 하는 것은 이 장소에 오니까 스승도 있고 동지도 있고 법과 규칙에 스승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규칙을 지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안 지켜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해서 그럼 하기로 하자. 이 복종하자 이거예요. 하기로 한 것은 이제 그 좌우 인연하고 내가 이렇게 난 죽어도 못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인연이 되는 거고, 자기가 지키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복종하는 생각 이름이니, 처음에는 모든 일이 서로 서투르고 맞지 아니해서 감내기가 어려운 것. 처음에는 엄청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발심을, 그 마음을 이제 참고 갖다 보니까,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마음과 행동이 차차 익어져서 내중에는 힘들이지 아니하게도 행실이 자연히 골라지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이 앞에 말한 말 습관이라. 딱 생각이 났어요.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에 갔는데, 나는 이제 거가 잘 지키려고 하고 첫 생각은 똑같아요. 여기 올 때나 갈 때나 첫 생각 같은데, 좌우 인연이 다른 거예요. 옆에 있는 인연이, 옛날 인연이 들어오니까, 그 인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옛날 습관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다시 여기를 가봐야겠다는 첫 생각이 자기 생각 아니요. 여기 왔더니 또 여러 동지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 옛날 습관이 이어서 습관 들어요. 습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습관은 너무나 쉽게 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저절로 드는데, 선한 습관은 참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니, 선한 습관 들이는 공부하는 중 조금만 방심하면 악한 경계에 흘러가서 처음 목적한 바가 정반대로 되기 쉽나니 이 점을 주의하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의 인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좋은 습관을 해서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이런 원리를 알아갖고 좋은 인연하고 만나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 거기에 참고 이게 좋은 경계다. 그러면 참아서 그냥 내중이 되면 차차로 어떻게 돼요? 이 습관이 이거 갖고 내중에는 너무 쉽게 된다. 그래서 그 생각이, 선생님 생각이 딱 나왔어요. 맞는 거였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정경 공부인데,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원리. 그렇죠. 근데 그 원리를 갖다 이렇게 실제 응용하는, 이거 열애 공부. 그 대종사님이 그냥 정전인 원리를 이렇게 탁 해갖고 사람의 인성을 탁 이렇게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던 사람을 참 부지런하게 만드는데 정전만 받고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탁 들어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발심이 돼서 이제 깨달음이 생겨서, 이 말이냐, 원리는 정전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다 이제 딱 깨달아갖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이게 말하면 열애의 마음 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정전과 대종경은 전무후무한 경전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러나 전문입선의 공능이란 말은 공들인 보람이 나타나는 능력이라, 이렇게 있어요. 전문입선. 짤막한 대종수행품 4장이 있어요. 대종사 선언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문입선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전문입선까지는 안 돼요. 이제 전문입선 아니고 판 정도 하는 거죠. 전문입선 진짜 영탄대 들어가갖고 완전히 훈련하는 거고, 우리 또 이제 2박 3일 훈련하는 게 그게 전문입선이에요. 훈련 때 하는 그게 전문입선인데, 그냥 완전히 들어가서 1년 내내 공부하는 거는 전문입선인데, 초학자에 있어서는 그 규칙생활에 혹 괴로운 감도 있고, 혹 부자의한 생각도 있을 것이나, 처음에는 엄청 힘들고 괴롭단 말이지. 군대에 가는 게 전문입선이거든요. 응? 공부가 점점 익어가면 신심이 차차 단련된 때에는 이보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생활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군대가이라든지 전문입선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게요. 왜냐면 규칙에 몸에 힘든 게 아니라 내 습관이 안 맞은 거예요. 나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들어오니까 규칙이 있어서 규칙대로 살라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힘드는 거지, 원래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들이 매일 과정을 지킬 때, 그러면 이제 과정을 지킬 때 괴로운 생활을 하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대조해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편안한 생활을 대조해봐라.
그럼 이제 인범이는 여기만 오면 잠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직. 여기 전문 입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 맞는다는 거는 괴로운 생활을 하는 거는 아직 진세 업력이 남아있는 따라요. 과거 이제 세상에 업력이 남아있어서 아니 힘든 거지. 여기가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어요. 잠을 못 자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는 것이다.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점점 성불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지? 회복에는 편안한가요? 편안합니다. 은원이하고는 여기 오는 게 편안하죠. 안건이도 편안한가요? 아니,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게 편안. 이 성불의 문이 열려가고 있어요. 그래, 이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인범이가 여기만 오면 잠이 안 온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너 이제 승마 선수를 했어. 여기 이래도요, 승마 선수권에서 8번 우승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승마는 6분 한대, 6분 여기 딱 하는데, 내가 한번 봤는데요. 아주 자세도 바르고 그냥 딱 하는데 엄청나게 이게 막 일심을 모아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히 하는데 그때는 잠 잘 잤냐? 그랬더니 잘 잤대요. 그럼 왜 그러냐? 승마하는데 그냥 온통 일심을 집중한 거예요. 승마하는데. 6분 동안에 그냥 온통 일심을 집중하니까 잠이 잘 올 거 아니에요. 일심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랬으면 참 잘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청소하라 그러면 대충 쓸고 빨리 가서 나 책 봐야지. 저 마당 쓸으라 그러면 내가 보면 막 대충 쓸었어요. 그냥 막 먼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막 쓸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승마할 때 그런 일심을 들으니까 들어갈 때 먼지 하나 없이 쫙 이렇게 들었으면 그게 요거 깨끗이 쓰는 게 무슨 경기대회라고 했으면 잘 들었을 거예요. 경기대회. 그러면 안 들으면 대충 쓸어놓고 빨리 갔나 책 봐야지. 내가 무슨 자격증 따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 확실해요. 덕선이는 어때요? 청소하라 그러면 그래 대충 탁 해 빨리 코딩 연습해야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탁탁 하는가 보지? 아주 구석정이 이렇게 먼지에 이렇게 탁 이렇게 닦아야 된다니까. 당연하죠.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이제 한 번은 청소를 한번 다 했대요. 대청소를 했는데, 야, 청소하자. 그래도 전부 다 막, 왜 어제 했는데 왜 또 하자. 그러니까 청소를 하자. 근데, 요 문이 있잖아, 문이를 싹 깨끗이 닦으라 그러더래요. 이렇게. 문틀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하라니까 깨끗이 닦았대요. 근데 갑자기 일본 훈살이 딱 감찰에 나온 거예요. 펼쳐가서 막 여러 가지 막 조사를 하더니 이렇게 제대로 했나지 문을 이렇게 손으로 싹 이렇게 해보더래요. 먼지가 있는지. 이걸 싹 닦았으니까 먼지가 없다. 그래갖고 갔다 이거요. 야, 거기 참 막 여기도 깨끗이 닦았구나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청소하자 그러더니 여기 문을 이렇게 싹싹 닦으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청소할 때는 저런 거 있잖아요. 여기 청소. 그런 것도 이렇게 티슈, 물티슈를 갖고 싹 다 이렇게 닦고 이렇게. 나는 집안에 있으면요. 심심하면 그런 데 닦고 이런 데 닦으면 아주 좋아요. 시간도 많겠다. 이게 정년태면. 그래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감찰원장이 와서 여기 구석에 먼지 있나 이랬다. 여기는 구석까지 닦았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공동생활이래.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은 성불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인은 누구니? 고인이는 지금 편안한가 즐거운가? 아직은 규칙 생활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편안하면 내가 부처님이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정정 내정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부길로 들어가는 걸 잘 인대로 하는 거래요. 대종사 이순순에게 물으시기를. 이순순이란 거는 우리 구인산지님의 한 분이죠. 근데 제가 교도했어요. 출가를 안 하고. 이순신이
몇 산이더라? 응? 응? 이산이, 이산. 이순신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는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집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 순순히 사례기를 마음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을 안정하기를 주장하나이다. 어떻게 마음을 안정하는가? 순순히 그냥 그저 안정할 따름이지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릇 사람에게는 동과 정 두 때가 있다. 동할 때가 있고 정할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때 정정을 해야 한다. 정정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정할정자 정이란 거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뭐 하기로 딱 정하는 게 정하는 거. 정이란 고요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시험 공부하기로 하자 하고 딱 정하면 하고, 정이란 건 딱 일심이 돼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정해야 고요해지지. 하려는 마음이 안 정해지면 고요해지죠. 이게 두 가지가 공부인 거예요. 내가 신심을 갖고, 우리 원불교 공부를 신심을 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게 딱 정하는 거는 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가 이거저 갖고 딱 마음이 안정된 정이라. 정정 두 가지로 공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이거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안정하면 고요해지질 않아요. 그냥 이 건성으로 알기만 하고 깊이 있게 이렇게 입정산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입정산매가. 공부라는 거는 분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분별을 갖고 실제 공부를 해서 입정산매를 얻어야 딱 마음이 정해져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정정이 외정정이 있고 내정정이 있다. 외정정, 내정정. 그건 뭐냐면 처음에 외정정 공부를 해야 된다. 동하는 경계를 당하면, 근데 동한다는 거 어떤 일이 있다거나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대의를 먼저 세우고,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어떤 것이 대의냐, 대의를 세우고, 취사를 먼저 해서, 이거 해야 될 것이냐, 말해야 할 것이냐를 선택을 먼저 한단 말이야. 막 마음을 고요하고 일심을 잡는 게 아니라, 대의를 먼저 딱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당하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가 해서 판단을 해서,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뭘 할 것이냐, 이렇게 딱 세워서 결정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않는다.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일심을 흩어지는 일을 하지를 말라. 이게 1번이라 이거예요. 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 확실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 어떻게 하면 대학 가냐? 확실해요.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망령대로 하는데 아예 딱 결정이 안 가는 거예요. 가놓고 그 다음에 마음 잡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딱 생각해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흐트러뜨리고 하는 것은 판단을 해요. 이 갈 거냐 말 거냐. 딱 안 가고 그냥 딱 안 가고 그래야 공부가 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의를 세워서 망령되고 번거한 짓을 짓지 않는다 이게 만들지 않는다 이게 정신을 요란하게 하는 마의 근원을 끊는다. 그거를 저놈은 이게 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요란하게 마인데 마의 근원을 끊는 것이요. 마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이게 공부 잘하고 못한 사람의 결정인 거예요. 우리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요. 우리는 딱 결정해서 할 일 안 할 일 결정해갖고 딱 끊어버리거든요. 누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그냥 딱 끊어갖고 안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공부가 되는데 거기 졸졸 따라다 아이고 내가 이거를 선배가 올랐는데 안 갈 수가 있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갔다 와서는 이제 마음을 못 잡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가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의 근원을 없이 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거 못하면 취사를 못하면 안 된다. 대의. 어떻게 인범이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응? 그럼 어디 가면 못해? 어디 가서는 못해? 학교 가서는 잘하면 어디 가? 집에 가면 안 돼? 집에 가, 잘하고, 그 정도는 잘 됐네요. 근데 내정정이라는 건 일이 없을 때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어나는 번뇌를 잠재우고 온전한 근본 정신, 일심을 양성하는데 한다. 요 두 가지를, 이걸 아는 걸 궁극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궁극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중에 보면 공부하고 잘하고 뭐 성공하는 거는 딱 요 원리는 그래도 깨친 거지. 요 원리는 깨친 거지. 덕선이 깨치는가? 그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알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이 정도는 알겠지만, 서인이도 이 정도는 문제없죠. 그래, 취사를 해갖고 탁, 안 가고 탁, 끊어버리는데 뭐, 그거 모르고 뭐, 이거 오라 그러면 따라가고 막, 주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아주 초보생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정정, 내정정, 외정정. 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공부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시선법이에요. 무시선법은 우리 대종경 수행품 9장이 나와 있어요. 요게 아주 중요한 게 우리 원불교 선법의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거긴 좀 짧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빨간 걸로 원문이에요. 까만 거는 경전에 있는 거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무시로 하는 공부, 무시선법을 설하여 주려 하노니, 옛날 말투예요. 말하여 주려 하노니, 하나, 거기다 말 안 하고 그랬어요. 모든 청중들을 들을 때뿐이요. 내가 말은 여러 번 해줬는데 들을 때뿐이요. 돌아가서는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공연한 시간만 보내고 쓸데없는 말만 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런 건 경제에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게 빼린 거죠. 어찌한 연고인가, 필요 없는 고담을 들으면, 옛날 얘기를 들으면, 몇 해가 지나도 잊어먹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해준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 쓸데없는 얘기를. 우리 인간 생활에 꼭 큰 필요가 주는 좋은 법사를 듣고 나면, 잊게 되나니, 그건 잊어버린단 말이죠. 실로 한탄한 바이다. 이랬어요. 네? 실로 한탄한 바. 그러한 사람은 모두가 자력 없는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니,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법을 명심해서 참된 세상의 사람이 되라. 그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참 명심해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제군들은 항상 불법 공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군들이 항상 불법 공부 이해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본문은 앞에 다 없어지 보통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군들은 그랬어요. 제군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그냥 경전 읽는 걸 공부로 알고 실지 생활에 달려다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원래는 실생활에 활동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조금 경전이 나왔어요. 실지 생활에 달려다는 공부가 있는 것 못하나니 그렇죠.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원래는 대승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하는 게 일반 불교적이지 않고 좀 좋잖아요. 그게 잘 고쳤다고 생각해요. 무릇 큰 공부는 대승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탐구하여로 되어 있는데 연구하여가 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원래 그 본문에는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공부로 삼고 공부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알고가 아니라 아직 그 자리를 공부하고 실생활에 나가 차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실생활에서 나가서 차없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 3대력을 얻는 빠른 공부길이니 이렇게 하면 3대력을 얻는 것이니 이 길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을 둔 사람은 오늘부터 다시 정진하여 나를 기억하고 3대력을 얻을지어다. 열심히 공부해 3대력을 얻을지어다.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원래 차기 없는 자리를 알고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왜? 옛날에 부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왜 고가 오냐면 착심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착심 때문에 온다. 집착 때문에 온다. 집착이 모여서 집이라고 그러는데 집착이 모여서 그게 삼도 오욕심도 다 착심이거든요. 집이 모여갖고 우리 인생이 고가 오고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를 끊어버려야 어떻게 돼요? 없는 우리 본성자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속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집착을 끊으려는 생각이 있어요. 집착을 끊어버려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집착을 끊으려고 하는 법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제 집착으로 사는 유의 세계에 살다가 집착을 없애버려야겠다. 무의 세계로, 무로 집착을 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멸이라는 자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데 자꾸 그거 원래 없애버려야 한다 하니까 없애야겠다느냐.
겁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하니까 물을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착이 생겨갖고 안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원래 우리 마음은 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원래 마음이 착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딱 해준 거예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딱 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은 착이 없는 것이라 이 무르 같은 걸 다시 이쪽으로 돌린 거죠. 돌리는 건 어떻게 했어요? 원래 마음이 착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보다. 했더니 또 어떻게? 그것도 아니다. 착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또 이렇게 딱 돌려.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돌리고 이게 근간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게 원래 착이 없는 자리를 알고 식생활을 착 없는 생활을 해야죠. 그거 알았다고 저절로 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착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야, 이게 기가 막혔네, 이게. 원래 부처님은 그냥 착을 떼라 했거든요. 착을 없애려고 하니까, 네 마음이 원래 착이 없다. 그랬더니, 없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착 없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불법의 논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유로 가면 무로 가고, 무로 가면 유로 가고, 돌려서 우리 본성에 도달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건 뭐예요?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착이 없는 자리를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됐냐? 알으면 됐냐? 그게 아니라 그 착 없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삼대력 없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진을 해야 된다. 이게 정진을. 하면 나를 기약하고 정진을 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렇게 돼?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진하란 말이 없고 요거 알면은 요 원리를 알면 그냥 나를 기약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원리만 알면 나를 기약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이 나를 기약하고 정진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줄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날 아침에 여선원들이 그때 이제 그 소재하는 곳을 지나다가 한 학원에게 묻기를 여러분 청소를 막 아침에 청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너는 내 부모가 학비를 대여서 공부하라고 멀리 보냈는데 여기 익산까지 보냈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마당을 쓴다 집안 청소를 한다 하니 공부하라는 본의에 부모님 뜻에 대단히 위반이로구나. 너 참 위반했구나. 이렇게 탁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부모를 갖고 공부하라고 거기 익산까지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 너 부모님 본의에다 너 크게 위반했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학원이 말하기를 지금 제가 청소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종타님 말씀하기를 또 묻기를 어찌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 하느냐 이렇게 또 딱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그 선언 대답하기를 참 명문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책을 배우는 것은 도학을 알게 하는 공부요. 도학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소재를 하는 것은 배워서 한 그 도학을 실생활에 쓰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딱. 내가 이 청소하는 것은 그 배운 도학을 쓰는 공부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는 어르겠죠. 야, 그 말을 들을 때 학원은 말이 격언이다. 격언이라는 건 다리에 딱 맞고 인생에 참 중요한 짤막한 명언이에요. 그걸 격언이라고. 그렇죠? 짤막한 명언. 공부길을 바른 길을 발견하였노라. 걔가 공부길을 잡았고, 했다. 그렇다. 일과 공부가 그렇지 아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다 생략된 거예요. 답을 지을 때나 바느질을 할 때나 논밭을 갈 때, 갈고 맬 때, 시장에 갈 때, 타인과 교제할 때, 일체 만사를 동작할 때 거기에 공부가 있다. 세상 모든 일에 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냐? 이제 그 다음에 다 생략하고 요거만 나온 거예요. 처지를 따라서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이것이 일심공부요. 일심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심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그냥 일심을 들여대서 하면 그게 일심공부란 말이에요. 일심 집중하는 공부예요. 그러면 다 학교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옛날에 기사님이 말을 이렇게 여기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정산종사님이 야, 너
마당을 어떻게 들고 있냐?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열심히로써 일해야지. 그랬더니, 열심히로써 일해야 한다, 이 말이야. 왜 열심히로 들고 있어요, 방을? 그냥 대충 들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아무 생각 없이. 아니, 여기는 덕선이는 이게 청소할 때 일심을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아야, 중간이고. 말이 참 잘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여기를 열심히 쓰려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 서인이가 지금 2달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 거기 어디죠? 거기 가서 인턴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점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청소하는 것도 점수에 다 그게 반영이 된다. 다 기억이 돼갖고. 여기 할 때 열심히 들어가면 그 열심히 집중돼서 인턴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열심히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아르마리란 게 뭐예요? 아르마리가 뭐예요? 어떤 일에 들어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사물에 들어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논문을 보면 그 논문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파헤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는 게 연구예요. 어떤 일에 원리가 있으면 원리를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연구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연구 순서가 있어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서 순서대로 하는 거. 이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원리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면 이게 연구 공부요. 취사 공부는 아니에요.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으면 이것이 취사 공부라 이거죠. 어? 취사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취사 공부 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 3대력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인 거예요. 일할 때 일심 저일할 때 그 원리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고 일할 때 불의에 끌리지 말고 저일할 때 불의에 끌리지 않으면 이것이 공부라 이거죠. 그럼 한가하면 시간이 있으면 연불과 자선의 일심도 하고 경전 공부에 전공도 하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간단 없이 공부를 계속한다면 정신의 수양력과 연구력, 탈의 연구력과 작업 취사력이 생기는데 과학자들을 보면 그런 공부만 안 하고 그냥 경전만 읽는단 말이에요. 하고 한 날 경전만 읽는데 이건 뭐와 같으냐? 길을 가는 노정기와 같다. 경전이라는 것은 길을 가는 안내서예요. 길을 가는 안내서가 길을 가는 거냐? 중요한 건 길을 가야지요. 안내서만 읽고 있다 이거죠. 경전만 읽고 있는 거는 그 경전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내서만 읽고 있으면 그게 길 가는 사람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배웠으면 그냥 청소하는 게 그게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 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 예문을 딱 들은 거예요. 보라, 성규는 이 정산종사는 임무 아래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 단 3개월 입수한다고 나있으나 정식으로 3개월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나 현재 그의 실력을 조사해 본다면 정신의 수양력으로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지고 수양력의 애착 탐착이 다 떨어지고 희로애락 원근 지수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발의 연구력으로도 이 일에 대한 대소의무와 시비회가 대체적으로 잘 맞고 작업의 취사력에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해서 정의에 대한 실행이 십중팔구가 될 것이며 이 3대력이 다 골라 맞단 말이죠. 훈련도 안 했는데 이 무시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무의 바쁜 중에 써댄 글을 보면 진리도 깊으려니와 일반 대중이 알기 쉬운 문체며 조리경력이 딱 맞았다. 편지를 쓴 거 보면 진리도 깊고 일반에 알기도 쉽고 조리경력이 딱 들어맞았으니 수정할 것이 별로 없으니 그는 오래지 않아 충분한 3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일으키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이라. 우리 정산종사님이 어디 가든 막 전문 입선을 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우리 스님들은 3개월 엄청나게 몇 년씩 전문 입선을 하잖아요. 정산종사 그냥 일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동정간에 끊임없이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 이와 같이 동정일의 무시선 동하고 정하는 그 사이에 그냥 끊임없이 공부를 잘하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해보기도 그냥 박사학위 논문만 했으면 공부 잘할 것 같고 그냥 회사 가서 연구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냥 맨날 와서 여기 각사생을 돌본다 뭐를 한다 하고 귀찮아 죽겠다 그렇진 않죠. 죽을 정도는 아니죠. 즐거운가? 즐겁긴 한데 시간은 없다. 그게 약간 불평이 살짝 섞였죠. 시간이 없다는 소리가 이거는 별로 소중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이게 너무 즐거우면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지. 그러니까
이게 동정일의 무시선이라 이거예요. 이게 더욱정제는 원만은 탐대를 거더라. 요 원리를 우리가 깨쳐야 된다, 이게. 원리를 깨치게, 이게 무시선법이 다 있는데, 이건 대종경에 있는 무시선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잘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